안녕하세요. 정보판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했던 프로세스 다음에 스케줄링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시스템 보안,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 핵심 요소가 프로세스, 기억장치, 파일 시스템, 관리, 분산 시스템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프로세스는 지난번 시간 했고, 오늘은 이제 스케줄링에 관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OS 개요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스 관리라든가 아니면 기억 장치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정보 처리 기사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기사가 더 디테일하게 더 공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보 보안 기사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게 백그라운드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좀 차이가 있겠죠.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게 백그라운드 기술, 그건데, 백그라운드 이론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보 보안 기사 치는 사람들한테 정보 보안 기사 치는 사람들은 정보 처리 기사를 따고 그 다음에 이걸 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기사 레벨이니까. 그래서 무건 중에 이 부분은 정보 보안 기사에서는 문제가 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정보 처리 기사에서 문제가 나가는데 정보 보안 기사에서 여기서 뭐하러 많은 문제를 내겠어요.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 몇 개만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근데 잊지 마세요. 이론은 시스템 보안에도 2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보안 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필기에서는 문제가 20문제가 나와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보안이 아무리 정보 처리 기사하고 맞물린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20문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정보 처리 기사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보 보안 기사에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내지 않아요. 많이 내지 않는다는 거죠. 주로 이제 이 문제들은 정보 보안 산업 기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많이 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스케줄링 부분은 기사라고 적혀 있지만, 스케줄링은 이제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챕터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산업기사 이런 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레이블을 붙였잖아요. 어디 기사가 나왔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케줄링이 보면 기사에서도 문제가 그래도 한두 문제는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기사 시험 치시는 분들은 이 스케줄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짝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문제는 내지 않는다. 단지 이 부분의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이 정도 순에서 물어본다. 자, 이게 이제 제 꿀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오늘 스케줄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케줄링 관리는 전체 로드맵을 보면, 맵을 보면 개요, 주로 스케줄링의 의미가 뭐냐? 그렇죠. 스케줄링이 뭐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선점 스케줄링하고 비선점 스케줄링으로 구분된다. 선점 스케줄링이 뭐냐? CPU를 여러 CPU가 프로세스가 공존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물론 지금은 SSD 빠른 걸 쓰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파일로, 이게 이제 메모리라고 치면 이 영역에 여기 영역에 오더라고 실행 파일들이 막 있어요. 프로그램 파일 밑에 보면 이게 엑셀이 있고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일 형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통칭할 때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
실행되지 않는 상태, 그냥 파일이 있는 상태. 근데 이 프로그램 상태에서 우리가 오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오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CPU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CPU에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CPU가 오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CPU에 올라가서 이제 명령어들이 하나 둘씩 실행되면서 오드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가 어떤 파일이라든가 어떤 기능을 선택했을 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CPU에서 오드라는 이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그게 한 줄 한 줄 실행되면서 그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CPU. 자, 근데 CPU는 메모리 양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램이라는 부분에 먼저 적재를 하죠. 램이다. 램. 그래서 램이 어떤 거다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하드디스크보다 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은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이 제일 빨라요. 레지스터. 근데 얘의 크기는 고작 4바이트 밖에 안 돼요. 이런 레지스터가 몇십 개가 있죠. 그래봤자 그 용량은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드 프로그램을 아시겠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1기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램이 4기가 정도 쓰고 있죠. 많이 쓰는 사람이 8기가. 우리같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빨리 해야 되는 경우는 16기가 정도 쓰고 있는데 4기가 정도면 1기가짜리가 하나 올라오죠. 근데 이 램에는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다? 운영체제가 이미 차지하고 있죠. 운영체제가 한 4기가, 뭐 2기가 정도? 를 차지하고 치죠. 정확한 용량 모르겠지만 이미 이 2기가는 누가 차지하고 있다? 운영체제가 이미 동작하고 있는 거죠.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운영체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해서 램이라는 게 있죠. 램이라는 게 CPU가 있고 프로세서. 우리가 일명 이걸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죠. 프로세서. 이 안을 보면 CPU가 있고 CPU도 레지스터하고 메모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 에뮬레이터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보 보안 시스템은 정보 처리 그 기사처럼 그런 디테일한 걸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략적인 지식으로 하는 거지. 이게 램이에요. 램. 희화성이죠. 이게 속도가 하드디스크나 SSD보다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오드를 이 램에 적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적재를 시키는데 거의 이제 절반가량을 4기가일 경우에 절반가량을 OS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2기가를. 그럼 나머지 2기가가 프로그램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때 오드만 쓰는 사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드도 올라가고 1기가 올라가고 오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엑셀도 올라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사용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동시에 내 컴퓨터에 띄워져 있는 프로그램이 오드도 띄워져 있고 엑셀도 띄워져 있고 여기 램에 다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램에 다 못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 램에 다 못 올라가지만 나는 실행시켜야 될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램하고 하드디스크가 매핑을 이루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를 용량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매핑 관계 이런 것들 나옵니다. 지금 관점은 스케줄 관점이기 때문에 램이에요. 그래서 이 오드가 프로그램 상태가 있다가 하드디스크의 프로그램 상태로 있다가 얘가 실행을 시키면 오드가 이 부분에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부르죠. 프로세서. 프로세서는 CPU 칩을 말하는 거고 하드웨어. 프로세스, 그러니까 오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게 이제 램으로 올라오게 돼 있고 그걸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하고 이제 램에 있는 오드가 이제 CPU가 원할 때 프로그램 어떤 명령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이런 것들을 그 CPU가 원하는 시점에 읽어가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램하고 CPU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CPU가 너무 빠른데 램은 좀 늦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시라는 걸 두죠. 캐시란 메모를 두죠. 중간에. 그래서 미리 램에서 캐시에다가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PU에서 캐시에서 하나씩 읽어가는 거죠. 이 중간 메모리 역할을 하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프로세서. 자, 오늘 배울 거 이제 선점, 비선점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깔끔하게 좀 쓰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CPU가 있고,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를 하는 거죠, CPU. 그 다음 램이 있어요. 램 안에는 OS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프로세서들이 들어가죠. 오드가 들어가고, 엑셀이 들어갑니다. 맞죠? 엑셀이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이 들어간다고 하죠. CPU는 동시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점유할 수 있습니다. 점유할 수 있죠. 그러면 선점과 비선점의 차이점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요. 오드를 실행 중에 엑셀이 빨리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오드가 실행 중에도 엑셀이 CPU를 점유할 수 있어요.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엑셀이 점유하면 이 오드는 CPU를 점유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로 빠져야 돼요. 대기 상태로. 맞죠? 이렇게 오드가 사용하고 있는 중에 엑셀이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드가 CPU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해지시키고 자기가 점유하는 거. 이게 선점이에요. 그러니까 비선점이 뭐냐? 오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엑셀이 어떤 긴급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오드가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비선점입니다. 아시겠죠? 프로세스 간에 선점, 비선점은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선점은 급한 애가 CPU를 차지할 수 있다. 비선점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현재 어떤 애가 CPU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CPU 점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비선점입니다. 자, 스케줄러가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선점일 때, 지금 현재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선점 시스템으로 작동될 때, 이 스케줄러는 오드가 CPU를 점령하고 있을 때 오드에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다가, 엑셀이 만약 긴급하게 CPU가 필요할 경우 이 오드를 대기 상태로 빠지게 하고 엑셀을 이쪽으로 넣게 하고, 그 다음에 엑셀의 스타트 위치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엑셀이 종료됐을 때 최근에 실행됐던 정보들, 최신 정보들을 다시 그 PCB에 저장시켜 주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게 스케줄러가 하는 작업들입니다. 오늘 배울 역할. 프로세스의 어떤 CPU를 점유할 때 교통 정리를 해주는 역할. 그게 스케줄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오늘 키포인트가. 그래서 선점 스케줄러에는 라운드 로빈이 있다. 그 다음에 쇼테스트 리메이닝 타임이 있고, 멀티 레벨 큐가 있고, 멀티 레벨 피드백 큐가 있다. 이 4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라운드 로빈이 뭐냐? 의미. 그 다음에 SRT가 뭐냐? MLQ가 뭐냐? MFQ가 뭐냐? 문제를 내는 거죠. 다음은 어떤 선점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인가?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중 선점 스케줄링이 아닌 애는 무엇인가? 하면 이 4개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비선점에는 P4가 있고, SJF가 있고, HRN이 있다. 물어보면, 비선점 스케줄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SJF의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스케줄링, 비선점 선점 스케줄링, 비선점 스케줄링, 그 다음에 서머리, 각 스케줄링 비교, 이 서머리 하는 거, 요약표를 보여주는 거, 이걸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또 맞춘다는 게 맞추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맞출게요. 위치를. 거의 다 왔어요. 좀 눈이 아프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맞춰놓고 했어야 되는 건데.
PCB까지는 우리가 3D 했고,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관리. 오늘 할 게 이거죠. 됐죠? 이렇게 딱 맞추면 좀만 더 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할 게 프로세스 스케줄링 관리 개요. 프로세스들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스케줄러로부터 CPU를 할당 받아야 된다. 프로세스하고 CPU 간의 할당을 해결해 주는 거 스케줄링. CPU가 언제 어떤 프로세스에게 할당할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프로세스 스케줄링 또는 CPU 스케줄링이라고 한다.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분류해서 선점 스케줄링하고 비선점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자, 선점 스케줄링은 뭐냐?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CPU를 할당받을 수 있죠. 언제든지. 예, 그게 선점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자, 선점 스케줄링. 선점 기법은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의 실행을 중지시키고 자신이 CPU를 선점하는 기법을 말한다. 자, 라운드 로빈 방식은 프로세스들이 FC, FS,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그러니까 피포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방식으로 CPU를 할당받으며 모든 프로세스는 시간 할당량 또는 시간 조각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시간을 공평하게 할당받는다. 시간 할당량 안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대기 중인 다음 프로세서에게 CPU를 넘긴다. 자, 그러면 RR은 선점이고 FC, FS는 비선점이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자, 지금 우리는 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선점은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CPU를 차지할 수 있다. CPU를 독점하죠. CPU는 독점밖에 안 돼요. CPU를 동시에 여러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없어요. 독점밖에 안 돼요. 예.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선점의 주자가 라운드 로빈이에요. 이건 FC, FS하고 같다고 합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하죠. 그리고 FC, FS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포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아시겠죠? 자,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퍼스트 컴. 먼저 들어온 애가 퍼스트 서브, 먼저 나간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대기 큐에 들어오죠. 대기 큐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대기 큐. 먼저 엑셀이 오드가 들어왔죠. 1번으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엑셀이 CPU를 쓰고 싶어서 엑셀이 또 대기 큐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HWP가 들어왔고 DOC가 들어왔어요. 이게 1번이에요. 우선순위가 얘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는 뭐냐면 오드가 먼저 CPU를 점유하죠. CPU를 점유합니다. 그리고 비선점이기 때문에 오드는 자기가 CPU를 쓰고 싶은 만큼 시간 제약 없이 씁니다. 왜냐? 비선점이니까 씁니다. 마음껏. 그리고 엑셀은 자기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오드가 CPU를 다 쓰기 전까지는 얘한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다? 비선점. 비선점이죠. 자, 그리고 오드가 다 끝나면 오드가 다시 빠져나오고 그때 엑셀이 다시 CPU를 점유하고 엑셀은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씁니다. 시간 제약 없이. 그리고 다 쓰면 그때 이제 HWP가 쓰는 거죠. 자, 그러면 FC, FS의 단점 뭐예요? 오드가 처리하고 있는데 엑셀이 아주 긴급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도 그 긴급한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선점이기 때문에. 이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라운드 로빈이
나왔습니다. 라운드 로빈은 선점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방식은 FC, FS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먼저 CPU를 점유하는데 라운드 로빈은 점유 시간을 지정합니다. 자, 너는 아무리 쓰고 싶어도 CPU를 10ms만 쓸 수 있어. 너도 똑같이 10ms, 10ms 이렇게 쓸 수 있죠. 10ms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얘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10ms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mm가 딱 지나면 얘는 CPU의 점유를 벗어나요. 그 다음에 10ms 후에 엑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된다 하더라도 10ms가 끝나면 다시 HWP가 CPU를 점유합니다. 이게 라운드 로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선점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FC, FS의 그 단점을 극복한 거죠. 예. 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시간 할당량 안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대기 중인 다음 프로세서에게 CPU를 넘긴다. 라운드 로빈. 해당 프로세스는 준비 큐의 맨 끝으로 보내진다.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 성능은 시간 할당량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시간 할당량을 매우 크게 하면 라운드 로빈 방식은 FC, FS와 유사하게 된다. 시간 할당량이 매우 적다면 라운드 로빈 방식은 잦은 문맥 교환이 발생하여 CPU 성능을 떨어뜨린다. 다 아시겠지만 이 대기 시간을 이 대기 시간을 10ms보다 길게 해서 만약 1시간을 줬다. 이러면 라운드 로빈이 대기 시간을 너무 줘버리면 FC, FS하고 같다는 거죠. 근데 대기 시간을 너무 적게 1ms 찰나로 줘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CPU를 점유하면 스케줄러는 모두가 CPU를 쓰고 있다가 다시 엑셀이 점유할 때 문맥 교환이 발생합니다. 문맥 교환은 말해서 어떤 거냐면 모두가 실행했고 CPU에서 벗어날 때 모두가 현재 어디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PCB에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엑셀이 이제 CPU를 점유해야 되니까 엑셀이 가지고 있는 PCB에 있는 내용을 다시 CPU로 로드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오버헤드가 크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시간을 짧게 해버리면 모두가 점유하고 있다가 또 잠깐 사이에 엑셀이 점유해야 되니까 문맥 교환이 일어서서 PCB에 있는 내용을 라이트해야 되고 다시 PCB에 있는 내용을 CPU에 가져와야 되고, 이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생겨서 CPU의 성능을 저하를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방금 말하는 거죠. 예. 뭐 이것들은 그림들 보시면 되고, 자, SRT Shortest Remaining Time Schedule, 이게 뭐냐? SRT Shortest Remaining Time 방식은 SJF Shortest Job First와 유사하며 준비 큐에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세스가 먼저 수행된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있더라도 처리 시간이 더 짧다고 판단되는 프로세스가 생기면 언제든지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바뀔 수 있다. 이 방식은 실시간 시스템에 유리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SRT하고 SJF가 있습니다. SRT하고 SJF가 있죠. 이게 헷갈리는 건데, Shortest Remaining 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Time, Shortest Job First, 이게 비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헷갈리게. SRT가 선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SRT는 SJF의 단점을 복구한 거죠. SJF의 단점이 뭐냐? 얘는 FC, FS의 단점을 극복한 거죠. FC, FS에. 어떤 거요?
대기 큐에 보면 들어온 순서대로 CPU를 점유합니다. 아까 봤을 때도 오드가 먼저 들어오면 오드가 먼저 CPU를 점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엑셀이 그 다음에 점유하고, 이게 뭐냐면 어떤 게 효율적이 있으면 SJF는 이걸 본 거죠. FC, FS의 단점이 뭐냐, 엑셀이 아주 짧은 시간에 처리할 것만 처리하면 얘는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오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FC, FS는, 엑셀은 그러니까 잠깐 1초만 실행시키고 하면 작업이 끝나는 작업이고, 오드는 10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C, FS는 얘가 1초 걸리든 10초 걸리든 10분 뒤에 1초를 실행해야 되는 거고, SJF는 FC, FS의 단점인, 그렇게 하지 말자, 1초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오드가 먼저 CPU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엑셀 1초를 먼저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오드를 실행시키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SJF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이게 10분 처리하는 시간이 10분, 엑셀 1초, HWP 만약 5분, 그리고 다른 게 ETC가 만약 다른 게 이제 5초, 이렇게 되면 SJF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소팅을 하는 거죠. 먼저 대기 시간이, 처리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을 메뉴로 올립니다. 엑셀. 그 다음에 1초, 이걸 메뉴로 올리고, 그 다음에 ETC 5초를 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HWP 5분,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죠. 대기 큐를 정렬을 하는 겁니다. 뭘로? 대기 시간으로, 처리 시간으로 소팅하는 거죠. 오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먼저 CPU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점유하도록 만든 겁니다. SJF가 FC, FS의 단점을 복구한 거죠. 그럼 SRT는 뭐냐? 여기까지 맞아요. SJF하고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새로 들어온 프로세서, 새로 들어온 애가 3초 걸려요. 그러면 엑셀이 지금 1초 동안 CPU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3초짜리 프로세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비선점 SJF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선점인 SRT는 얘가 이 위로 가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ETC보다 먼저 얘가 처리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애가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SJF는 새로 들어온 애가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ETC보다 빨리 처리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SRT 선점은 뺐을 수 있잖아요. 뺐을 수 있으니까 3초짜리가 들어오면 ETC보다 더 빨리 CPU를 점유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바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설명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비선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챕터를. 그 다음에 선점을 설명하는 게 맞았어요. 제가 이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선 헷갈리니까 바꾸지 않겠지만, 나중에 끝나면 제가 이 순서를 바꿔놓을게요. 자, 그래서 SRT에 대해서 해보죠. SRT. 이게 선점이요. SJF, 소테스트, 자퍼스트와 유사하면 준비 큐에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세스가 먼저 수행된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있더라도, 실행 중인 프로세스, CPU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더라도 처리 시간이 더 짧다고 판단되는 신규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언제라도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바뀔 수 있다. 이 방식은 실시간 시스템에 유리하다. SRT. 이런 것들 봐도 이 그림들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자, 선점하고 있어요. 선점. MLQ, 멀티레벨 큐 하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 이걸 하는 거죠.
다단계 큐 알고리즘은 여러 종류의 그룹으로 나뉘어 여러 개의 큐를 이용하는 스케줄링 기법이다. 프로세스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메모리 크기, 프로세스 우선순위, 프로세스 유형과 같은 특성에 따라 각각의 준비 큐에 넣어주고 독자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서 CPU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자, 이건 MLQ는 멀티레벨 큐하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준비키, 준비 큐, 대기 큐. 자, 대기 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의 대기 큐가 있다는 거죠. 대기 큐가 이렇게 큐가 대기 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대기 큐가 서로 다른 서로 분류된 대기 큐들이 있다는 거죠. 용도에 따라 만들어진 대기 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두 같은 애는 여기 대기 큐에 들어가고, 만약 그림판 같은 애는 여기를 쓰고, 그림 종류로 그린 것들은 이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게임 같은 애들은 이 대기 큐를 이용하는 거죠. 이 각각 이런 식으로. 그래서 CPU가 알아서 여기 있는 애를 실행시켰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기 큐를 실행시켰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걸 실행시켰다가 이제 한다는 거죠. 이 대기 큐를 이렇게 분류해서 이 프로세스를 이 대기 큐에 어떻게 분류하느냐면, 그건 뭐 메모리 크기, 프로세스 우선순위, 프로세스 유형 같은 특성에 따라서 이 대기 큐를 분리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CPU를 할당하도록 스케줄러가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거, 이제 이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멀티레벨 큐라는 거죠. 그 다음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선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멀티레벨 피드백 큐, 다단계 피드백 큐는 프로세스는 CPU 사용 시간에 따라서 입출력 위주와 CPU 위주인 프로세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프로세스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받는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높은 순위를 할당해 주어서 단계 1에서 즉시 수행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점차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순환된다. 결과적으로 CPU 사용 시간이 짧은 입출력 프로세스와 CPU 유지의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높은 큐에서 실행되고, 반대로 계산 유지의 작업은 낮은 단계의 큐에 있으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CPU를 할당받게 된다. 이게 이거예요. 이게 멀티레벨 큐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이거죠. 똑같이 여러 개의 대기 큐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서는 뭐 특성에 따라서 애초에 오들은 이것만 쓰고 이 대기 큐만 쓰고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데고, 그림판은 여기만 쓰는데,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어떻게 하냐? 오드가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오드가 이게 실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타임 슬라이스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오드가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을 다 못했다. 그러면 다음 대기 큐로 진행돼서 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일정 시간이 경과됐다. 그러면 마지막 큐에 와서 여기서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쓴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순환된다. 라운드 로빈 아시잖아요. 일정한 시간을 줘서 이거 쓰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쓰고, 그 다음 쓰고, 그 다음 쓰고, 또 내 차례 되면 또 내가 또 실행되고, 이렇게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마지막에서 무한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 레벨 큐와 멀티 피드백 큐의 차이점. 그래서 여기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CPU가 여기에 있는 큐들을 먼저 CPU를 점유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가 큰 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처리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얘들을 CPU를 할당하도록 CPU 스케줄러가 어떤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CPU 스케줄러가 우선순위가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이제 얘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자기가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면서, 큐에 머물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하는 거죠. 단지 CPU를 할당받는 시간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다단계 피드백 큐는 FCFS와 라운드 로빈 모두를 사용하므로 하이브리드 스케줄링 기법이다. 이게 뭐냐면 FCF라는 것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거잖아. 먼저 들어온 놈이 차지하는 거예요. HWP가 들어왔으면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대기 큐를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우선순위가 낮은 대로 쓰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만약 DOC다. DOC도 먼저 이걸 쓰고, 시간 지나면 또 두 번째로 가고, 또 끝나면 세 번째로 갔고, 그러니까 퍼스트 먼저 들어온 애가 이렇게 큐들을 먼저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FCFS고, 마지막 대기 큐에 가면 라운드 로빈 방식을 쓰잖아요. 라운드 로빈. 그래서 FCFS하고 라운드 로빈을 다 쓴다. FCFS는 비선점이고 라운드 로빈은 선점이다. 아시겠죠? 자, 이 차이점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비선점. 비선점 기법은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할 수 없는 기법. 점유 못해요. 한번 CPU를 점유하면 자기가 CPU를 놓기 전까지는 다른 애들은 그 CPU를 점유할 수 없어요. 예, 이게 비선점이에요. FIFO, FCFS. 프로세스가 대기 큐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CPU를 할당받는다. 맞죠? 일단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면 완료될 때까지 점유한다. 완료될 때까지 점유한다. 단점으로는 긴 작업이 짧은 작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중요한 작업보다 빨리 실행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긴 작업이 짧은 작업으로 인해서 이거 잘못 말했다. 단점으로는 짧은 작업이 긴 작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중요한 작업보다 빨리 실행될 수 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실행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고친 게 SJF. 소테스트 자퍼스트. 이게 비선점.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건 꼭 적어놓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별로 헷갈리지 않거든요. FC, FS 뭐 이런 것도 헷갈리지 않고. 근데 SJF가 이 용어가 눈에 딱 안 익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비선점이다 하고, 대기 중인 프로세스 중에서 수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가 먼저 CPU를 점유한다. 두 프로세스가 동일한 수행 시간을 가질 경우 대기 큐에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FCFS와 비교해서 프로세스들의 평균 대기 시간이 감소되는 반면 수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 작업에 대해서는 대기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떤 거냐면 기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이게 우리가 SJF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선점. 자, SJF 소테스트 잡 퍼스트. 가장 짧은 잡이 먼저 실행된다. 소테스트 잡 퍼스트. 자, 대기 큐가 있죠. 대기 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실행 시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2, 5, 7, 그리고 이게 100인 애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2가 실행되고 5가 실행되고 7이 실행될 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었는데 SJF에 다시 3짜리 대기 실행시간에 3짜리가 들어오면 이 3이 먼저 실행된다는 의미거든요. SJF가 보면 수행시간이 긴 프로세스 작업에 대해서는 대기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말인즉슨 어떤 거냐면 이거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고 3이 들어와. 그러면 3이 또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3이 실행될 거고 3이 실행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50짜리가 들어와. 그럼 50짜리가 100보다 더 실행 시간이 짧으니까 50이 실행될 거고 또 30이 들어와. 이러면 100은 언제 CPU를 점유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얘는 아예 실행도 못할 수 있는 기아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기아 상태. CPU를 점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이게 기아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SJF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실행 시간이 긴 놈들은 언제 실행이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HRN이 나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해요. SJF하고 HRN 이게 비선점이다. 이걸 반드시 이 두 개만 외워야 돼. 이 두 개만. 그럼 다른 건 헷갈리지 않아요. 다른 건 SJF, HRN, 비선점. 이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다른 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FCFS를 선점으로 보지 않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HRN은 SJF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단점? 예. 대기 시간이 실행 시간이 긴 애가 언제 실행될지 모르고 무한정 대기하는 이런 문제를 고친 게 HRN이다. 자, HRN Highest Response Ratio Next Scheduling. 이것들은 영어라도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보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HRN은 SJF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법이다. 즉 수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가 오랫동안 CPU를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기법이다. 수행 시간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도 SJF가 수행 시간만 가지고 순위를 정했는데 HRN은 수행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 HRN은 이건 좀 아래. HRN은 수행 시간과 대기 시간도 대기 시간을 수행 시간과 대기 시간을 계산하여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오랫동안 CPU를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오랫동안 CPU를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게 기아 상태라는 거죠. 어느 정도 보완한 기법이다. 그래서 우선순위 보면 서비스를 받을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을 넣은 거죠. 시스템 응답 시간. 자, 수행 시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수행 시간. 이게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지. 이게 대기 시간 플러스 수행 시간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수행 시간 어렵게 수행 시간 이거죠. 아니 또 수행 시간 이거죠. 이게 맞잖아요. 수행 시간과 대기 시간을 계산하여.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죠. 수행 시간, 대기 시간. 준비 큐 계산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뭐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하나는 100이고
아니 너무 큰 차이가 나면 계산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는 뭐 98이고 이게 이제 이 시간이 어떤 거냐면 이게 수행 시간이죠. 수행 시간. 자, 그래서 수행 시간 98분의 수행 시간 98. 대기 시간 0. 그러니까 이게 1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100 수행 시간분의 대기 시간 0 플러스 100이니까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같으니까 이제 98이 실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98이 들어왔다고 치죠. 98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수행 시간이 1이 됐잖아요. 1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98 얘는 이제 또 98 뚫어 들어왔으니까 대기 시간은 0이에요. 그래서 1이 나왔고 얘는 100인데 대기 시간이 1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00분의 101이니까 1.0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이제는 98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100이 CPU를 점유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개선한 게 HRN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각 스케줄링 방법 FIFO 뭐 이런 것들 정리했죠.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만약 관심 있으시면 비디오 보시다가 이 부분만 이제 동영상 보시다가 포즈 누르시면 이 부분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헷갈리는 문제들만 딱 기록한 거죠.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좀 작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스레드는 하나의 재흐름을 의미한다.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생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멀티 스레딩 방식이라 한다.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어 흐름이 하나로만 구성된 프로세스를 HWP라고 한다. 헤비 웨이트 프로세스라 한다. 자, LWP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있는 다수의 스레드 중 하나의 스레드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말 저도 처음 들었어요.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C# 맞죠? 비주얼 베이직 맞아요. 닷넷 맞아요. 비주얼 C 맞아요. 파이썬 맞아요. 프로세스 간의 문맥 교환 부담은 스레드 간의 문맥 교환 부담보다 적다. 답은 4번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서 다 못 맞출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프로그램 용어가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게 CPU를 점유하기 위해서 실행되면 이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자,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 수 있죠. 스레드.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 뭐 코드, 메모리 영역은 프로세스가 보면 메모리 영역이 코드, 데이터, 그다음에 스택, 맨 밑에 스택이고 중간에 뭐였더라? 스택. 메모리 만들 수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코드, 데이터, 스택,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하여튼 뭐가 있어요. 뭐가 아시겠죠? 있어요. 그럼 스레드는 뭐냐면 코드, 데이터 A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 스레드가 생기고 이 여러 개 스레드는 이걸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공유 자원이라는 거죠. 공유 자원. 공유 자원 아시죠? 공유 자원. 그리고 스택은 스택만
스레드는 스택을 다 자기만의 스택을 가지는 거죠. 구조가 스택을 가져 스택을 구조를 갖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가 스레드를 보다 큰 개념이에요. 부모 개념이죠. 이게 차일드 이 자식 개념이 이거 아시겠죠? 프로세스가 더 큰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프로세스 간의 문맥 교환 부담은 스레드 간의 문맥 교환 부담보다 적다. 크다는 거죠. 프로세스가 더 부모고 더 큰 개념인데 얘가 문맥 교환이 더 많으면 많았지 부담이 더 크면 컸지 스레드보다 적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우선 이 HWP라는 게 뭔지 이것 때문에 사람이 혼란을 겪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은 그냥 정보 보안 기사에서 보시면 시험이 얘들은 그냥 삐끼예요. 삐끼는 일본 말이죠. 그냥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사람들 이것 때문에 이 둘 중에 뭐가 틀린 거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유인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문장이 말이 안 되는 애가 답인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애들. 자, 오늘은 어디까지로 하기로 했지?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동기 병행 스레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행복하지 않겠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어쨌든 잠 편안하게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